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인학당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당나라 때의 시인인 맹호연의 유별왕유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 맹호연에 관해서는 저희 한시 감상 시간에 세모 기남상과 춘효 등 다루었으니 참고하시고요. 검색에 해인학당 치고 시 제목을 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네, 그럼 바로 시 감상 들어가죠. 시의 제목은 짧게는 유별왕유라고 하는데 본래의 제목은 유별왕시어유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별이라고 한다면 머물유 이별별 해서 사전적 의미로는 떠나는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작별함이라고 하는데 조금 덧붙여 보면요. 저는 요 유자에 초점을 맞춰서 이 유자 속에는 더디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더디게 이별한다. 예를 들면 요즘은 교통도 발달하고 영상 전화도 가능해서 부모 자식 간에 헤어져도 예전처럼 그렇게 애틋하지 않지요. 그러나 옛날엔 좀 달랐잖아요.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어려서 시골에서 친척이라도 올라오면 헤어지는데 한나절이 걸리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가셨나 보면 아직도 인사 중이고 또 가셨나 보면 아직도 인사 중인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았는데 헤어짐을 아쉬워하면서 더디게 이별한다는 뉘앙스가 들어간 그런 유별로 해석하고 싶어요. 차마 떠나지 못해서 서로 간에 그 애틋한 감정이 물씬 풍기는 이별의 아쉬움을 표현한다는 정도로 풀어보겠습니다. 시어는요, 관직명이고요. 이름은 왕유예요. 그래서 시어인 왕유와 더디게 이별하면서 쓴 시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왕시어유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는 김철수 과장 이렇게 말하지만 옛날에는 김과장 철수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왕시어 유예요. 이름이 유죠. 이 시어라는 관직은 모실시 임금 어자 해서요. 어사대의 감찰관으로서 임금을 가까이서 모시면서 직언을 하거나 감찰하는 일로 당연종의 측근입니다. 왕유라고 한다면 역시 또 그의 시인 녹채 혹은 과향적사 산거추명에서 다룬 바 있지요. 말씀드렸다시피 검색에서 해인학당 치시고 제목을 치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맹호연을 잠깐 소개해드리죠. 이 맹호연은 자연 속에서의 자유로운 삶을 추종해서인지 장가가 늦었습니다. 그럼에도 무슨 연유인지 신혼살림을 장안에서 하게 되는데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그 부담감도 있었겠고 또 번화가인 장안에서 살면서 듣도 보도 못한 것을 보면서 심경에 영향이 미쳤는지 갑자기 과거 공부에 도전합니다. 해서 3, 4년 준비 끝에 40살 늦은 나이에 과거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참으로 실망스럽게도 낙방을 하지요. 다만 그 과정 중에 얻은 것이 있다면 당시의 대표 문인에 속하는 왕유 등과 같은 인재들과 교류하면서 나름의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맹호연은 왕유와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 벼슬에 관한 욕심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왕유가 종남산에 별장을 갖기 전이긴 했겠지만 이 왕유와의 교제를 통해서 은거생활과 벼슬생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맹호연에게 왕유는 남다른 인물로 다가왔죠.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왕유의 관직이 시어라고 했죠. 당시에 벼슬을 하는 방법으로는 과거제와 조상의 공헌으로 후손에게 벼슬을 주는 음서제 그리고 추천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맹호연은 잘만 하면 이 왕유 덕분에 벼슬도 할 수 있고 또 왕유의 그 삶의 스타일대로 세상에 나가서 벼슬을 하다 언제든지 자기가 발을 빼고 싶으면 빼고 또 다시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을 이 왕유에게서 얻은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유별 왕시어유 하면 시어인 왕유에게 이별의 아쉬움을 표현하다. 예, 그럼 먼저 내용 읽어보고 시작하죠. 이 시는 한 구의 5자로 8개의 구로 이루어진 오언율시입니다. 그리고 각 연의 끝자인 돌아올 귀, 헤어질 위, 드물 희, 문 비에 각 글자의 종성인 이자를 운으로 맞췄죠. 예, 그럼 전체 내용 한번 읽어보죠. 불러주는 사람 없는데 도대체 뭘 기다리나. 날마다 부질없이 홀로 돌아오면서 향기로운 풀 있는 전원을 찾아가려 하니 친구와 헤어짐이 안타깝구나. 벼슬길을 누가 도와줄꼬. 지음은 세상에 드문 것을. 오직 상막함만을 지키면서 옛집으로 돌아가 동산의 문을 닫는 것이 마땅하리라. 명호연의 심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예, 그럼 첫 연 수연부터 읽어보죠. 적적 경하대 조조 공자귀. 불러주는 소리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나. 매일매일 빈손으로 홀로 돌아오네. 적적하다 하면 우린 보통 외롭다, 쓸쓸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의 적자는 좀 다른 의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쓸쓸하다든가 고요하다는 정서적인 의미보다 아무 소리가 안 난다는 의미예요. 이 적자를 파자해 보면요. 위에 집 면자와 속에 아제비 숙자로 되어 있죠. 이 아제비 숙자는 콩 떨어지는 모습을 그린 콩 숙자에 그 콩을 줍는 손우자의 합자인데요. 집안이 콩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위에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볼 땐 벼슬을 찾아서 쓴 시를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소식을 기다리는 그 명호연의 심정이 담겨있는 글자예요. 주위에 어떤 인맥 없이 불러주는 이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를 표현한 형용사적인 표현이에요. 경하대, 경, 끝내, 마침내, 도대체죠. 그리고 무엇하, 기다릴 때.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나. 예, 옛날 1975년도에 그 가수 이수만 씨가 발표한 그 모든 것 끝난 뒤라는 노래가 있어요. 무엇을 기다리나 무엇을 바라는가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예, 그 가사가 생각나네요. 예, 고2 때 엄청 불러댔죠. 예, 어쨌든 자기를 불러주는 소리가 없는데 도대체 뭘 기다리느라고 이 장안을 헤매고 다니나 예, 이런 의미예요. 작가의 그 절박한 심정을 알리는 어쩌면 그 감정의 절정을 드러내는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적적경하대 아무 소식이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는가. 조조 공자귀 매일매일 빈손으로 홀로 돌아오네. 조조 아침조 아침마다 첩어죠. 예. 아침마다 라기보다도 날마다 매일매일 공 빌공 헛되이 오늘 하루 공쳤어 그런 말 있죠. 그런 의미의 공이에요. 자 홀로자 귀 돌아올 기. 매일매일 시 나부랭이 쓴 거 들고 자기를 청구해 줄 만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기웃기웃 돌아다니고 보지만 매일매일 공치고 홀로 돌아오네. 그 기대가 무너진 상태에서 허망하게 돌아오는 모습을 표현했지요. 벼슬자리 하나 얻으려고 매일 애쓰고 돌아다니지만 뭐 하나 성과 없이 빈손으로 홀로 돌아온다. 적적, 조조 해서 대꾸를 했죠. 예, 이 앞구절과 뒷구절이 내용상 바꾸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말하자면 날마다 공치고 돌아오니 불러주는 사람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요. 굳이 이렇게 배치한 것은 아무래도 이 명호연이 그 시를 쓰는 부처로 알려진 그 왕유의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시의 첫 연의 첫
글자를 조조라고 안 하고 불교적 용어인 적적이라는 처벌을 씀으로써 이 시에 철학적인 뉘앙스를 주는 것도 있고요. 허송세월을 하면서 할 일 없이 맨날 장안을 돌아다니는 좀 한심한 일을 앞에다 적적이라고 함으로써 좀 무게감도 주고 깊이를 주는 것 같습니다. 또 도대체 뭘 기다리냐라고 하는 이 의문문 경하대를 앞 구절에 넣음으로써 장안에서의 생활이 스스로 생각해도 한심하다는 그 자조적인 느낌을 좀 무게감 있게 표현한 것 같아요. 도치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그 애타는 심정을 더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호연 입장에서 볼 때 정말 30여 년을 자연을 벗삼으면서 고상하게 몸 편히 마음 편히 그렇게 살다가 도대체 장가는 갑자기 왜 갔는지 처자식 먹여 살리기도 걱정이 태산이고 스스로 생각할 때 문장이라면 누구 못지않다고 자신의 것만 기대했던 과거 시험도 낙방하고 보니 면도 서지 않고 아주 대략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생계를 책임져야 하니 그 자존심에 시 몇 수 골라서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기웃거려 보지만 선뜻 자신을 추천해주는 사람 하나 없죠. 그러니까 점점 위축되어가는 심사를 지금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슬슬 시골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 들겠지요. 두 번째 하면입니다. 욕심 방초거 석 여고인 위 향기로운 풀이 있는 전원을 찾아서 가고 싶지만 친구와 헤어지는 것이 아쉽구나. 여기서 욕심이 거죠. 욕. 몸 하고자 할 욕. 찾을 심. 그래서 요 욕자는 욕구 조동사예요. 찾고 싶다. 어디를? 방초. 향기로울 방, 풀초지요. 향기로운 풀. 말하자면 전원, 시골 고향. 철학적인 의미로서는 뭐 본향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 여기 장안에서 더 이상 못 있겠다. 그죠? 결혼해서 이제 좀 보통의 지아비가 돼서 처자식하고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다 틀려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이 번잡한 장안을 떠나서 옛날처럼 고향으로 돌아가서 응거하는 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의 결혼 생활이 어땠을지 궁금해지네요. 그런데 그의 시나 전기에는 그 부인이나 가족과의 구체적인 생활상은 언급된 기록이 없답니다. 그의 기향은 정치적인 실패 혹은 그 세속적인 명예에 대한 초탈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데 이제 내용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정치를 뭐 한 게 아니라 취직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냥 시골 전원으로 돌아간 것이지 무슨 명예나 뭐 권력에 대한 실증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가정생활이 원만했을까? 의심이 됩니다. 마음껏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앞에 수연에서는 그 욕망이 꿈틀거리는 그 세속의 영광을 희망하였다면 이 화면의 이 앞구절은 그 사회적인 속박이나 혹은 경쟁이 없는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요 뒷구절로 보면 아직도 미련이 남은 것 같아요. 석, 여, 고인, 위. 석, 애석할 석, 슬플 석이죠. 함께 여, 고인, 옛고 사람인. 고인은 친구. 그래서 친구와 위, 헤어지다. 고인이라고 한다면요. 현대어로는 보통 돌아가신 분을 뜻하는데 한시나 고전 문장에서는 오래된 지인 혹은 예전부터 알고 있던 친구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의 고인은 논어 하기편에 나오는 자원방래하는 친구예요. 먼 곳에서부터 나를 찾아오는 친구. 얼마나 즐거운가 할 때의 친구예요. 이 친구는 술친구나 말친구가 아닙니다. 여태까지 자기가 공부한 것을 마음껏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친구.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친구예요. 아 하면 어 하고 어 하면 아 하는 친구 있죠. 무슨 말을 하든 탁탁 알아듣고 그가 하는 말은 말마다 무릎을 치게 하는 그런 친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할까요? 당연히 왕유지요. 간단히 왕유를 소개해 보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시불이지요. 시를 쓰는 부처. 그의 시 속에는 불가적인 선미가 가득하다 해서 붙여진 별칭이고요. 또 이 왕유는 시, 서, 화, 3절에다가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서 소동파는 시중 유화, 화중 유시,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고 절찬을 아끼지 않은 인물이죠. 마지막으로 또 정말 뺄 수가 없는 것이 이 왕유는 반은반사입니다. 그는 종남산에 있는 별장에서의 은거 생활과 장안에서의 벼슬살이를 때맞춰 오가면서 즐긴 인물이에요. 이 반은반사의 삶은 특히 오늘의 주인공인 맹호연이 참으로 부러워했던 삶의 형태가 아니었을까 짐작해 봅니다. 맹호연은 낙방 후에 이백이 그랬듯이 장안에 있는 여러 문인들의 모임마다 참석하면서 자신을 이제 어필하고 다니는데 그때 12살 아래인 왕유를 만나서 의기투합하게 되죠. 정말 맹호연으로서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죠. 참으로 귀한 친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시골 총구석에서 평생 누가 있어서 그의 시를 알아주고 그의 시적 재능을 인정해 주었겠습니까? 진정으로 그를 알아주는 친구, 왕유예요. 어느 하늘 아래에서 그런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많아도 정말 자신의 공부를 토론할 수 있는 친구가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지금 맹호연은 그런 왕유를 만났습니다. 이 번잡스럽고 요란한 장안에서 자신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준 이 장안에서 정말 지금 당장 떠나도 아쉬울 게 하나 없는 이 장안에서 단지 한 가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친구와의 헤어짐이죠. 지금 헤어지면 또 언제 또 만날 수 있을지 보면 옛날 노래 가사가 많이 나와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나 뭐 이런 거 있죠. 지금 헤어지면 또 언제 또 만날 수 있겠어요. 그죠? 기약 없이 헤어져야 한다는 그 아쉬움을 이 요란한 장안을 지금 떠나고 싶은 심정, 그 심정만큼이나 이 친구와 헤어지는 것이 슬프다고 대꾸를 하고 있죠. 석여 고인 친구와 위 헤어지다. 위자는요 위반하다, 어기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왼쪽에 시험시험 갈 착자와 속에 가죽 위자의 합자인데 요 위자는요 요 가운데 네모 요것이 성곽 모양이고 요 위에 발 모양인데 그것을 거꾸로 그린 게 요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을 가운데에 두고 주위를 이렇게 도는 거죠. 요거는 이렇게 돌고 요거는 이렇게 도는 거예요. 성을 가운데를 두고 주위를 빙빙 돌면서 경계를 서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위아래로 빙빙 돌면 이 두 발은 끝내 만나지 못하겠죠. 그래서 어긋나다, 어긋나니 헤어지다는 의미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상 친구와 헤어지니 슬프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나와 뜻이 맞는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런 친구를 만났는데 지금 이렇게 헤어지게 되니 정말 아쉽다. 욕심 방초거. 향기로운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가고 싶은데 석여 고인 위. 친구와 헤어지자니 슬프구나. 세 번째 경연입니다. 당로 수상가. 지음 세소희. 벼슬길을 누가 도와줄꼬. 지음은 세상에 드문 것을. 여기서 당로는요, 당, 마땅할 당자가 아니라 당면하다는 의미예요. 로는 길인데 벼슬길이죠. 맹호연은 지금 벼슬 찾으려고 지금 헤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로, 길의 당면에서, 즉 벼슬길을 수, 누구 수, 상가, 이 가짜는 도울 가짜잖아요. 이 상자도 돕다는 의미가 있어요. 도울상. 그래서 상가 하면은 유사 의미로 맺어진 단어예요. 유사 관계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서로 도와주나가 아니라 벼슬길을 누가 도와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명호연은 왕유와의 교제를 통해서 왕유가 꿈꾸는 반은반사의 삶을 꿈꿨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번 벼슬길에 나서면 자기가 그토록 좋아하는 은거의 삶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 여겨서 벼슬길에 나서는 것이 두려웠는데 지금 당장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등 떠밀리다시피 해서 나온 것이라고 짐작을 한다면 왕유와 교제하다 보니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벼슬살이 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물러나서 은거하고 또 나라에서 부르면 달려가서 임무를 마치면 되겠네 해서 적극적으로 벼슬자리를 찾았지요. 그래서 당로수상가 벼슬길을 누가 도울까 했지만요. 실제로 왕유는 이 명호연의 벼슬을 당현종에게 천거했습니다. 왕유는요. 행사를 마련해서 당현종 이하 고관 대작들을 자기의 집에 초대를 합니다. 거기서 명호연이 당현종을 아련하게 돼요. 이때 명호연이 당현종에게 시를 바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시가 하필 그 주옥같이 많은 시 중에 하필 한 해가 저무니 남산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제목의 세모기남산입니다. 이 세모기남산이라는 시는요. 그 내용이 과거 시험에 낙방해서 쓴 시예요. 자기의 재주가 모자라서 왕에게 버림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고향에 돌아가서 살아야겠다는 시예요. 자기 딴에는 겸손하게 자기가 재주가 없어서 왕에게 버림받았다라고 하지만 바꾸어 말하면 자기와 같은 현인을 당현종이 못 알아봤기 때문에 자기가 시험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겸손한 말투 같지만 자기를 낙방시킨 당현종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는 원망시 같아요. 당현종 입장에서는 자기에 대한 도전일 수 있죠. 왕인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잘난 너를 못 알아봐서 네가 심정이 상하셔서 더 이상 과거 시험 보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결국 당현종의 극도의 노여움을 사서 명호연은 아예 벼슬길이 막혀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벼슬길을 누가 도와줄까라고 하는 당로수상가는 어불성설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왕유에게서 그날 당현종을 아련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정보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인데 그러면 당현종에게 바칠 시를 엄선히 써야지요. 자신의 정치 철학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임금의 은혜를 입고 싶다는 청탁의 말이라도 하면서 자비를 구걸이라도 했어야죠. 기껏 왕을 향해서 자신의 과거 낙방에 대한 아쉬움, 서운함이 담겨있는 투정을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참으로 어이가 없죠. 이게 한계예요. 저도 그렇고요. 이렇게 눈치가 없고 모자란 거죠. 예. 시골의 촌선비가 거기다 낙방 거사가 정말 시어나 되는 왕유나 하니까 당현종을 아련할 수가 있지요. 어디 감히 황제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절호의 기회를 그냥 단번에 날려버리고서는 누가 나를 도울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한다면 정말 명호연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해요.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촌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애도 아니고 40살이 넘었는데 거기다 또 한술 더 뜹니다. 지음 세소희예요. 지음은 세상에 드문 것이지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현종이 정말 제대로 본 거예요. 명호연을. 보세요. 지음, 소리를 알다죠. 이 시어는 검은고의 명인인 백아와 그의 친구 종자기의 이야기에서 유래합니다. 백아가 검은고를 치면서 높은 산을 생각하면 이 종자기는 그 연주 소리만 듣고서도 좋구나, 우뚝 솟은 것이 마치 태산 같구나. 그리고 또 백아가 흐르는 물을 생각하면서 연주를 하면 이 친구 종자기는 흐르는 것이 마치 장강 같구나. 이렇게 지음, 음을 알다 진실한 친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지음을 이제 친구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지음은 친구라는 의미 외에 왕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예를 들면 러시아와 몽고의 합작 영화로 그 태무진 징기스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태무진이 부족을 다 합해서 왕이 될 때까지의 과정을 담은 영화예요. 거기서 지음이 진짜 왕이다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예, 그것은 마치도 관세음보살님이 중생들의 고달픈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과 같이 왕이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고달픔과 그들의 희망을 이루어주는 왕, 이 지음이에요. 그리고 또 세조의 동생 안평대군이 단종 복위운동에서 실패해서 강화도로 유배돼서 7일 만에 죽게 되는데요. 그때 죽기 전에 남긴 시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동영상에 올린 게 있는데, 자유지음 제상두라고 해서요. 본래부터 저 위에 지음이 있었구나. 이 지음은 왕이에요. 안평대군이 죽기 전에 자기 형이 본래부터 왕이었구나 라고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음은 왕입니다. 어쨌든 왕유는 분명하게 명호연을 도왔습니다. 세상에 그런 도움이 어디 있어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명호연은 정말 배운 망덕한 것 같아요. 예. 이 왕유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어렵게 명호연을 황제에게 인사를 시켰는데 당연정이 화를 버럭내면서 나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앞구절에서는 친구라는 단어는 없지만 도와주는 친구가 없음을 읊었고, 이 뒷구절에서는 진심으로 현인을 알아보는 왕은 드물다고 읊고 있습니다. 이 경여도 앞에 수요랑 마찬가지로 이 앞구절과 뒷구절이 내용상 바꾸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말하자면 지음 세소희, 나를 알아준 왕도 세상에는 드문 것이니 당로 수상가, 벼슬길을 누가 도와줄꼬. 이 뒷구절도 앞구절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투정을 부리는 것 같죠. 그 절호의 기회를 잡지 못한 것은 자신이 잘못한 것인데 왕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 명호연의 성품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호연은 뭐 전원시인, 뭐 자연시인, 뭐 참 좋은 말이 많은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좀 지나치게 시인을 포장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거나 이렇게 명호연은 이제 당현종으로부터 거절을 당하면서 이제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예, 왕이 거절했는데 뭘 더 어떤 또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제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죠. 마지막 연 미연이에요. 지응 수 상막 환엄 고원 비, 오직 상막함을 지키며 고향으로 돌아가 동산의 문을 닫는 것이 마땅하겠다. 방법이 없죠. 뭐 명호인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벼슬인으로서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자격이 안 되죠. 성향 자체가 이런 그 육아인 하려면 눈치도 빠르고 경쟁심도 있어야 되고, 글만 잘한다고 해서 뭐 정치 잘할 수 있겠어요? 오직 응당 마땅히 뭐뭐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요 지응은 전체 뒷구절을 다 커버하고 있어요. 오직 요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예요. 수상막, 지킬 수, 상막함을 지키면서, 요 막자를 보시면 앞에서 정막해서 적자는 집안에 아무 소리도 없다라고 하는 청각적 의미로서 소리가 없다예요. 거기에 비해서 요 막자는요, 위에 집 면자와 그 안에 없을 막자예요. 그래서 집안에 아무것도 없다예요. 집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막자도 외롭다, 쓸쓸하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시각적 의미로서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예요. 그래서 정막하면 하나는 청각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하나는 시각적인 의미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요 막자에도 앞에 삭자가 있죠.
요 삭자는요, 새끼줄을 뜻할 때는 삭이라고 하지만 찾다라고 할 때는 색으로 발음합니다. 찾을 색. 아래 실사하죠? 새끼줄을 꼬려면 양손으로 비벼야 하잖아요. 그래서 요 밑에 이제 손수변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후에 생략이 된 거죠. 그래서 새끼줄을 꼴리면 그 모양이 이 실을 더듬어 찾는 모습을 연상하게 돼서 찾다라는 의미로 확장이 되었는데요. 이 한자의 구조도 그렇지만 이 한자의 의미도 한자 안에 음의 성질과 양의 성질을 모두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성 속에 여성성이 들어있고 여성 속에 남성성이 들어있듯이 음 속에 양을 넣고 양 속에 음을 넣어서 음양의 조화를 맞추어서 글자를 만들기도 하고 글자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찾을 색자는요, 찾는다 하면은 찾지 못함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찾지 못한다 하는 것은 없다예요. 없기 때문에 또 쓸쓸하기도 하고 외롭다 이렇게 의미가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요 뒤에 막자와 함께 유사 의미, 같은 의미로 만들어진 단어다. 그래서 없을삭, 없을막입니다. 그러니까 삭막함을 지키다 하면 없음을 지키다예요. 요 삭막함은 노자에서 말하는 무, 없음, 불가에서 말하는 공과 관련되는 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호연이 이 장안에서의 그 화려한 삶을 포기하고 이제는 자연으로 돌아가서 그 무, 공, 없음, 삭막함 그런 것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방법으로 뒤에 실천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삭막함을 지키면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환엄고원비, 고향으로 돌아가 동산의 문을 닫는 것이 마땅하겠다. 돌아가다. 이것을 오히려라든가 뭐 부사로도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고향 고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고자는 과거라는 시제를 넘어서 여기서는 고향, 철학적으로는 근본 마음을 향하는 본향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자신의 그 내면을 수행함으로써 그 본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를 씀으로써 돌아가다는 의미로 이제까지의 장안에서의 삶의 방향을 지금 되돌리는 귀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호연의 삶에 있어서의 터닝 포인트를 상징하는 글자라고 보겠어요. 그리고 덥다, 닫다, 외부와의 단절, 몇 년간의 그 번화한 장안에서의 삶과의 결별, 혹은 석쇠와의 끈을 끊고 이제 자신의 내면을 지키려는 제스처로 닫는다. 무엇을? 고원비, 동산 원자예요. 고향의 그 동산에 있는 비, 문자, 문을 닫는다. 그죠? 네. 문을 닫아야 마땅하겠다. 그리고 원은 이제 뜰이죠. 이 뜰. 작가가 그렇게 꿈에도 그리는 자연. 자신의 정신이 논일 공간, 이 고자와 함께 본향으로 향하기 위한 은거의 장소, 수행터라고 하겠죠. 비는 문이죠. 속가와 출세간의 경계를 나타내는 이 문을 지금 닫으면서 이제 은거의 생활을 시작하겠다. 이제 더 이상 속가에 나가서 그들과 경쟁하면서 복잡하게 살지 않겠다. 나는 이제 삭막함을 지키면서 자연 속에서 숨 쉬면서 나의 본향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 속세의 문을 닫겠다고 이제 결심하는 어투로 끝납니다. 지응 수삭막, 오직 삭막함을 지키면서 환엄고원비, 고향으로 돌아가 동산의 문을 닫는 것이 마땅하겠다. 예, 그럼 지금까지의 설명 염두하면서 전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적적경하되, 아무 소리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는가? 조조 공자귀, 날마다 공치고
홀로 돌아오네. 욕심 방조거. 향기로운 풀을 찾아 떠나고 싶지만 석여 고인 위. 친구와 헤어지는 것이 슬프구나. 당로 수상가. 벼슬길을 누가 도와줄꼬. 지음 세소희. 나를 알아준 왕도 세상에는 드문 것이지. 지응 수삭막. 오직 삭막함을 지키면서 환엄 고원비. 고향으로 돌아가 동산의 문을 닫는 것이 마땅하겠다. 네, 이상으로 맹호연의 유별 왕시어유 감상해 보셨습니다. 시 해석은 각자의 성향이나 정서 혹은 그릇만큼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제 해석을 바탕으로 더 멋있게 읽어보세요.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후원해 주시는 분들, 가입자,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안녕히 계세요.